교갑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4일 오후 2시입니다. 저는 어제 대한극장에서 The Last Full Match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전쟁 영화입니다. 월남전의 영웅 공군 구조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공군 구조대원이 용감하게 구조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그 전투 현장에서 남아서 전사를 했습니다.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대원 피츠라는 사람인데, 피츠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이 정도 훈장은 안 된다. 가장 높은 훈장, 메달 오브 오너, 명예훈장을 받아야 한다. 라면서 이 국방부를 움직여 가지고 결국 명예훈장을 받도록 하고, 거기에 조사 담당자가 쭉 동료들을 만나면서 그 상황을 재현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없는 영웅도 만들어내는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있는 영웅도 파묻는 게 한국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6.25 남침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지금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사태를 빙자해서인지 전혀 이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역사적 범죄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공동체의 기억을 지우는 것, 이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사 조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6.25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한 건씩 6.25와 관련한 시리즈로 6.25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6.25는 자랑스러운 기록입니다. 6.25는 비록 남침을 당했지만 우리가 미국 UN 국제사회와 손잡고 자유를 지키는 위대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군대가 만들어졌고 한미동맹이 만들어졌고, 그때 단련된 국민들이 그 뒤에 경제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6.25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끔 있는 위대한 저항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기습당했을 때 한미동맹이 없었어요. 미군도 없었어요. 그때 이승만 국군 온 국민이 뭉쳐가지고 저항을 했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후퇴를 할지언정 그 사이에 트루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유엔이 협조를 하고 해가지고 유엔군이 도착해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오늘 첫째 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6.25에 대한 명칭 문제입니다. 6.25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유엔 총회에 가서 뭐라고 6.25를 규정했느냐 하면 내전이고 국제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내전이라는 것은 남침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전이라는 것은 남과 북이 똑같이 잘못했다. 그런데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국제전으로 갔다. 내전이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저 공산당이 하는 6.25에 대한 개념 규정인데, 한국 대통령이 그것도 우리를 살려준 유엔 총회장에 가서 6.25를 내전이 국제전으로 확대된 경우라고 했으니까 은인 얼굴에 침을 뱉은 거죠. 침을 뱉은 겁니다. 6.25는 남침이지 왜 내전입니까? 자, 이런 대통령 밑에서 우리 국군조차도 6.25 70주년 맞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군 대통령은 젖혀두고 우리는 6.25를 제대로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한 명칭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6.25 남침이라고 해야 됩니다. 6.25 남침. 그런데 과거에는 6.25를 뭐라고 불렀느냐? 6.25를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익숙한 이름이 6.25 사변입니다. 그리고 6.25 동란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우리의 선배 세대가 생각이 있었습니다. 즉 북한을 우리 헌법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이 침략했다면 전쟁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반국가 단체, 즉 반란 집단이 쳐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전쟁이라고 부르겠느냐. 그래서 사변 동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분의 수많은 연설 중에서 김일성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김일성이라고 해야 될 때 꼭 스탈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을 스탈린의 꼭두각시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도 이승만도 6.25는 스탈린이 조종한 남침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트루만 대통령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선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1950년 6월 24일 밤 한 10시쯤 딘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남침 보고를 듣자마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son of bitch란 말 썼어요. 그때부터 트루만 대통령은 김일성 집단을 스탈린의 앞잡이다. 뒤에는 스탈린이 있다. 스탈린이 조종한 남침이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파병을 결심하는 겁니다. 연인은 180만 명이 한국전에 왔고 그 중에 5만 4천 명이 죽고 한 12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 위대한 결단의 출발점이 바로 son of bitch라는 욕설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1950년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아주 흥미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이것은 밴디트 레이드라고 합니다. 밴디트 레이드. B-A-N-D-I-T. 밴디트 레이드. 쉽게 말하면 마적단 습격 사건이라는 겁니다. 밴디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유럽에서 중세 때 여행객들을 노린 강도단을 말합니다. 그걸 주로 밴디트라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가장 적합한 용어는 마적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양민들을 괴롭히는 마적단 습격 사건입니다. 레이드 습격 사건이죠. 그러면서 유엔군 그리고 미군의 개입을 뭐라고 불렀느냐? 폴리스 액션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적단에는 군대도 나올 필요 없다. 폴리스 액션이다. 경찰이 진압하는 것이다. 경찰 진압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폴리스 액션. 이렇게 부른 이유는 있습니다. 이걸 전쟁이라고 규정하면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선전포고를 하려면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필요 없다는 거죠. 진압작전 하는데 마적단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세계의 경찰인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미군이 참전해가지고 진압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주 멋진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6.25 남침을 전쟁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사변 동란, 즉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반란으로 규정한 것은 아주 트루만 대통령과 이게 호흡이 맞는 그리고 정확한 규정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김일성 집단, 김정일, 김정은 이 북한 노동당 정권을 우리 헌법이 절대로 국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점검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유지하려면 사실은 6.25 남침이라고 해야 되고 전쟁이라고 붙이는 게 좀 끔찍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무렵부터 외국에서 코리안 워라고 부르니까 그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6.25 동란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한국전이라고 쓰든 뭐라고 쓰든 이것은 불법 집단의 불법 침략이다. 밴디트 레이드다. 이렇게 불러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칭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부르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남북 간에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용어 하나하나가 무기입니다. 용어를 잘못 쓰면은 우리가 무기를 잘못 쓰는 것처럼 져버립니다. 용어. 저들을 반란 집단을 진보라고 불러줘가지고 한국 보수가 이렇게 한국 우파가 대한민국 세력이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몰린 것 아니겠습니까? 용어 정확하게 씁시다. 6.25 용어 정확하게 씁시다. 자,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아주 법률적인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남북전쟁이 시작됩니다. 남부 10여 개 주가 똘똘 뭉쳐가지고 미 연방에서 탈퇴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컨페더레이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남북전쟁입니다. 시빌워라 그러죠. 그러나 링컨은 시빌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들을 반란 집단이라고 부르습니다. 레벌스 또는 인슬렉션. 그래서 북군이 출동한 것은 진압하러 출동한 거지 전쟁하러 출동한 건 아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에서 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위대한 분들은 링컨, 트루만, 이승만 이런 분들은 위대한 인간은 말이 위대합니다. 말이 위대하죠. 트루만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7월 19일 라디오 텔레비전 연설이었습니다. 이렇게 트루만 대통령이 말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지만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미국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공산군의 공격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독립국가를 정복하기 위하여 군사적 침략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침략 행위는 모든 자유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자유국가의 노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정면으로 그런 도발을 하였으므로 우리도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이 문장입니다. This challenge has been presented squarely. We must meet it squarely. squarely. 정면으로 도전했으니까 우리도 정면으로 대응한다.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엔과 회원국들의 행동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세계는 불법적인 침략을 무력으로 응징할 것임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군, 해군, 공군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 걸려있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미국의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공산군이 한국을 침략하였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하여도 그렇게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유국가들은 이러한 공격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나는 자유의 대가가 매우 비싸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가에 구애받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자유를 지켜낼 작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는 자유와 평화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한 신념이었고 다가오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950년 7월 19일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도 아주 멋진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련의 후원을 받은 북한 정권이 6월 25일 새벽 한국군을 일제히 공격하였을 때 그들은 38선을 자유대항과 노예북한 사이의 군사분계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원상회복을 시도함으로써 적이 전열을 가다듬어 또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가슴 속에 심어서 키워온 제국주의적 침략의 악성 암세포들을 이번 기회에 영원히 도려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외부 세력이 훈련시키고 조종하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들은 그들의 조국에 충성합니다. 이 뒤에 문장이 좋습니다. 이 전쟁은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의 반을 어쩌다 점거하게 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압도적 다수의 한국 시민들 사이의 대결입니다. 즉, 6.25 전쟁은, 6.25는 남과 북의 충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자 김일성과 한민족 전체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김일성 대 한민족 전체. 요 사이로 이야기하면은 김정은 대 한민족 전체. 김정은 소수의 김정은 패거리와 한민족 8천만의 대결이다. 더 나가서 70억 인류와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싸움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북한 공산군을
마적단 습격 사건으로 규정한 거하고 같죠. 이렇게 규정을 해야 우리가 북한 농당 정권을 대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적을 경멸하게 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가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격화시키고 김정은을, 아들뻘 되는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마치 상관 대우해 주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전도 현상, 거꾸로 뒤집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6.25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런 동영상을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